신광섭의 위대한 투자 시간입니다.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광섭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확인할 내용은 또 뭘까요? 오늘은 자료를 또 많이 준비해 오셨어요.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시장이 조금 불안불안하니까 또 매크로적인 이슈들을 좀 짚어드려야 되겠죠. 자, 오늘 시장 왜 빠질까요, 앵커님? 왜 빠지는 것 같으세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길. 떨려. 예. 떨려. 뭐 그런 것도 있고 많이 올랐으니까 좀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또 심리도 있거든요. 자연스러운 현상. 예,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과열권을 시키는 뭔가 조정. 사실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드렸고, 근데 이제 대부분 아마 오늘 장 끝나면 언론사에서 이렇게 도배될 겁니다. 오늘 하락 이유는 2,600이 붕괴됐잖아요. 다시 올라갔다가. 이런 뉴스가 도배될 거예요. 뭐냐면 차주 FMC 우려감 해가지고 하락 나온다라고 할 텐데 캐나다, 호주에서 금리 그렇죠. 올린 것 때문에 역사적으로 원래 캐나다가 중립금리가 도달되면 FMC 미국도 같은 북미 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동반적으로 중립금리를 선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캐나다가 먼저 금리 동결을 때렸어요. 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미국도 다 왔구나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기습적으로 호주부터 시작해서 캐나다까지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텐데 금리 인상을 이번 달은 스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빠지는 건 절대 아니죠. 이제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색으로 제가 이제 좀 그려놨는데 이게 이제 맨 아래쪽에 있는 변이 5월 달이고요. 5월 달에 발표될 거예요. 그러니까 5월 달에 발표된 CPI는 4월분에 대한 이 카운팅의 결과고 6월 달은 5월분에 대한 카운팅의 결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5월 달 CPI가 맨 상위에 있는 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클리블랜드의 주에서 이제 예측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클리블랜드에서 예측치가 먼저 나와서 거의 이제 엇비슷합니다. 최근에 조금은 한두 달 정도 틀린 적은 있었어요. 예측치가 좀 빗나간 적이 있는데 자, 몇이라고 돼 있나요, 앵커님? 지금 CPI가. 3.2. 3.27이라고 돼 있잖아요. 엄청 내려간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왜냐하면 지난달 CPI가 4.9 나왔어요, 미국 전체적으로. 클리블랜드도 4.8 나왔거든요.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0.1, 0.2 정도 포인트 차이 나는데 근데 3.27 나왔습니다. 잡힌 거죠,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은 나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좋은 인플레이션. 아마 2%대 진입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거 하려면 한 1년 정도는 유지가 돼야 돼요, 중립금리가. 2%대로 저로 완전히 인플레이션 찍히려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3에서 4%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자. 그래서 제가 이게 좋은 인플레이션으로 가면서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가격 전가가 나오니까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은 무궁무진하게 증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골디락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로 이거거든요. 이제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3.27이 나왔으니까 대략적으로 조금 상회를 할 수 있죠. 미국 전반적인 이건 미국의 한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번 CPI 지난달이 4.9 나왔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번 달 아직은 예측치가 안 나왔어요. 아직은 지금 예측치가 안 나온 걸로 지금 제가 인베스팅닷컴에 이거 확인해 보니까 아직 예측치 안 나왔거든요. 아마 이제 뭐 오늘 나올 것 같아요. 오늘 나오고 다음 주에 있으니까요. CPI가 마찬가지 FOMC 전날에 있다 보니까 그럼 대략적으로 4% 밑이나 이 내외로 추정되지 않을까. 그럼 이거 데이터 보고 나서 FOMC 연준 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뭐 블라블라 얘기하면서 뭐 얘기할까요? 금리 인상 야 굳이 해야 되냐? 이런 얘기 나오겠죠. 잡히고 있잖아. 뭐 뻔하잖아. 이렇게 나오니까 금리 동결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금리 인상하면은 파월 연준 장관 연준 위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다가 거의 그 반역을 깨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을 완전 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은데 왜 금리 인상을 스킵할 수밖에 없냐면 다음을 보겠습니다. 트레저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내일부터 국채 발행 시작해서 오늘 그 계획이 발표된다고 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주세요. 네. 그래서 번역본을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죠. 재무부 소식 나오면서 이제 보시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나오는데 가장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겁니다. 1차 국채 발행 계획을 얼만큼 적용할 것이고 얼만큼 유동성을 회수할 것이냐. 근데 여기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제 금액이 이제 써 있어요. 이런 식으로 5,500억 달러, 무슨 뭐 6천억 달러까지 가정을 했다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대략적으로 이번 달 6월 말까지 얼마를 회수할 거냐면 5,500억 달러를 현금 잔액을 만들어 놓겠다. 그러면 현재
지금 미국 재무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오늘 발표 나왔거든요. 495억 달러 남았어요. 이게 대략적으로 얼마냐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63조 원입니다. 근데 이제 5,500억 달러, 그러니까 5천억 달러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얼마냐면 대략적으로 600조 원입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10배 가까운 금액을 유동성 회수한다는 거예요. 국채를 네. 발행하면서. 그게 다음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엄청 큰 금액 그렇죠. 아닙니까? 엄청나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시총의 절반을 회수한다. 와. 예,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5월 말일자인데 이게 이 도표가 올라가야지만 어떻게 된다고 유동성 회수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약간 좀 밑으로 보시면 약간 조금 이제 하방으로 좀 치우쳐 있습니다. 자, 근데 다음에 보면은 이제 오늘 거예요. 오늘 건데 보시면 하방으로 치우쳐 있다가 갑자기 툭 올라갔죠? 이게 뭘까요? 회수 작업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그냥 본격적인 회수 작업 진입하기 전 어카운팅 자체가 이제 올라갔다. 근데 이걸 얼마까지? 이 동그라미 표시돼 있죠? 제가 미리 표시해놨는데 예, 요 정도까지 500억에서 5천억 달러에서 4,500억 달러 후반 정도까지 여기까지 회수한다는 거면은 그러면은 이때가 유동성을 회수할 당시가 언제냐면은 대략적으로 2월에서 3월입니다. 2월에서 3월. 그러니까 2월에 3월 달에 무슨 일이 터졌죠? SBB 사태 터졌잖아요. 네. 실리콘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도이치방크 뭐 여러 가지 뭐 크레딧 스위스가 뭐 파산할 수 있다 하면서 그래서 뭐 어떻게 했죠? 주식들은 뭐 몇 개의 금융주들은 상장 폐지가 다 들어갔지만 현금에 대한 그 예금성 자산은 지켜줬잖아요. 그 돈을 여기서 풀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풀어버리니까 유동성이 순간적으로 예금이 보호되니까 그 예금을 뺀 사람들은 그 돈 가지고 뭐예요? 주식이라든지 채권 쪽으로 들어갈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MLF 펀드에다가 엄청난 금액이 증가가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 파란색이 이렇게 뭐 이렇게 올라오겠죠.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2개월에 걸쳐서 이게 이제 한 달짜리고 2개월 가치는 이 정도까지 채워준다는 거거든요. 9월까지는 최소한. 그럼 한 달짜리가 이 정도예요. 이 정도면은 딱 여기를 그었을 때 여기가 제가 2월에서 3월 데이터라고 했는데 2월에서 3월 데이터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얼마나 아웃퍼폼했느냐. S&P 500 기준으로는 대략적으로 8.5%가 올라갔고 나스닥은 17%가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짚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하락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것 때문이죠. 네. 네, 오늘 아침에 발표된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 생각보다 빠르게 현금 유동성을 회수하는구나.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좋습니다. 뉴요커가 정리해준 영어 화면에 네. 직접 번역하신 거죠? 네, 이거는 이제 쉬워요. 요즘에 챗 GPT 4.0 버전으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영어 잘하셔서 쉽다는 말인 줄 그렇죠. 알았는데 예. 어쨌건 이렇게 또 정리해서 저희가 오늘 왜 시장이 위축되는지를 좀 정리해 볼 수 있었고요. 여러 가지 뭐 재료들도 오늘 시장 안에 있긴 합니다만 이 재료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저희가 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그럼 들어가 볼 텐데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5월 말에 저희가 편입했던 종목이에요. 미래생명자원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 15.6%가량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사료 관련주였잖아요. 네. 하락장에서 사료주는 계속 오를 수 있다라고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해지성 종목이라고도 이제 유튜브 썸네일이 나갔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와서 조금씩 빠져서 손절가는 한 이 정도까지 넉넉하게 잡아드렸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U자형 패턴으로 전고점을 겨우 살짝 좀 터치를 했던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달성 대비해서 조금은 모자는 가격이었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위투 종목 자체가 목표가를 좀 높게 잡는 편이라서 맞아요. 뭐 다른 방송 보면은 뭐 7%, 10%만 딱 잡아놓고 익절되면 그거 다시 2.5% 맞아요. 하는데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한 10에서 15%는 1차로 잡아두거든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를 터치했는데 자, 지금부터 뭐냐면 결국은 시장이 어질어질하거나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쪽으로 뭔가 강세를 보인다는 거겠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적중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종목이 계속 갈지 안 갈지 이거를 이제 궁금하시겠죠? 미래생명자원이 왜? 사료주 탑이기 때문에 대장이기 때문에 대장에 가면은 밑에 뭐 고려사나 한일사료 같은 종목도 같이 뭐 카나리아 바이오처럼 같이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때의 과거 사례를 좀 봤을 때 과거사에서 겨우겨우 꿈틀꿈틀 되면서 계속 매도 압박이 나오면서 300일원평선 돌파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결국은 정배열로 전환했다는 신호탄이에요.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뭐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앞에 있는 뭐 댐이 붕괴돼서 뭐 식량 관련된 부분에서 식수도 부족하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식량 정쟁.
관련된 식량 주권의 시대가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한번 눌림은 주어질 것 같은데 이 갭자리를 어느 정도 메꿔주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단기 이동평균선 5의 이동평균선을 지지만 받는다면 추가적으로 계속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기존 목표가까지는 계속해서 조금 더 모자라지만 홀딩 의견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미래생명자원 오늘 사료주들 많이 오르는데 그 안에서도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대장이라고 표현해 주셨으니까 일단 저희가 믿고 조금 더 보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위토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한 종목 준비가 됐는데 좀 악재를 대비할 수 있는 종목, 좀 선제적으로 저희가 편입을 한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뭐 작년에도 제가 이제 다른 코너를 통해서도 이 종목을 추천해서 수익도 한 2번 정도 봤던 종목이어서 위투 시간에는 아마 처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방류, 후쿠시마 방류부터 핵,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와 관련주입니다. 요오드 관련주를 두고 나왔습니다. 오늘 딱 한 종목 준비했습니다. 종목명은요. 대정화금이라는 종목을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코드번호 120240이고요. 대정화금 종목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요오드 및 기초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모멘텀을 좀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멘텀. 이 회사가 이제 요오드와 칼륨을 만드는 국내 독점적으로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요오드 관련주. 근데 이 회사가 작년에 한창 뭐 자포리자 원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러시아에서 전술핵을 쏠 수 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작년 8월달에 증시 자체를 많이 괴롭혔던 요인이 바로 우러 전쟁에 대한 격화였거든요. 이때 이 회사가 공시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요오드 핵 방사능 관련주가 아니다라고 공시가 나왔어요. 예, 근데 계속 올라갔어요. 그걸 무시하고. 그게 주식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그냥 붙여 넣으면은 요오드, 결국은 방사능 쪽에 요오드와 칼륨을 만드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 관련된 테마주다. 원래는 이 회사가 SK 바사 관련주입니다. 어떤 쪽으로요? 그쪽은 원료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얘네가 CMO잖아요. 예, 관련된 부분에서 기초적인 부분들에서 의약품을 납품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러시아 전쟁이 터지고 나서 계속 그 관련주로 엮여 있다. 그래서 그 테마의 색깔이 뚜렷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뭐 자포리자 원전 관련돼서 뭐 앞에 그 근처에 있는 카우호쿠 댐이 붕괴되면서 뭐 식수도 뭐 여러 가지 측면도 있고 냉각수도 이제 공급이 안 되면 원전의 뭔가 안전에도 문제가 생긴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가시화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후쿠시마 방류가 국제 사회에서 결론이 났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에 대한 임박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게 뭐 실제로 파급력이 얼만큼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주가라는 건 기대감이기 때문에 누출 관련된 부분에서 이 해독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요오드와 칼륨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토 종목은 대정화금이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오염수가 방류됨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 있지만 이게 기대가 되는 이유는 그만큼 오염수가 방류되는 게 우려된다라는 것과도 그렇죠. 완전 네. 결부가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팩트로 보면은 과학적으로 딱 보면은 이게 결국은 이게 확실한지는 모르겠다. 이제 시뮬레이션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주가라는 건 그에 대한 기대감이기 네. 때문에 뭐 어쨌든 그 부분들을 좀 따져 보셔서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시장 안에서 정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어디까지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차트 보면 항상 비슷한 패턴의 차트를 가지고 나와요. 네. 거래량 터지고 역배열에서 정배열 전환하려고 자꾸 시도하는데 계속 두들기고 맞고 있죠. 근데 이제 겨우겨우 드디어 이렇게 300의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 역배열을 전환할 수 있는 이 이동평균선을 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뭔가 기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뭔가 뉴스플로우, 뭔가 이슈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순식간에 장대 양봉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요, 21,000원 선을 좀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좀 세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7,100원 선. 17,100원 선으로 손절 가격 제시해 드릴 테니까 한 방 좀 노릴 수 있는 종목이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대정화금 종목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 주가 21,000원, 손절 라인 17,100원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튜브 방송은 따로 없지만 또 오늘 보여드린 자료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또 올려드리잖아요. 네, 뭐 일단 오늘 재무부 소식을 제가 긴급하게 밴드에다가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번역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네. 아까 제가 번역해드렸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인 부분들을 또 궁금하신 분들은 녹색 밴드에다가 여러분들 MBN 신광섭 또는 신광섭 매니저 검색하시면 무료로 밴드 가입 가능하시니까요. 와셔서 소통하시면서 코멘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광섭의 위대한 투자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